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10월 16일 토요일 오후에 준비한 영상인데요. 제가 며칠간은 이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백신, 코로나 2차 접종, 모더나 백신을 맞았는데요. 그 후유증 때문에 2, 3일, 거의 3, 4일 정도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조차 못하고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제가 무한도전을 틀어놓고서 거의 ASMR식으로 해서 밤중에 잠을 못 이뤘는데 그렇게 버티고 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무도를 썸네일에 붙이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당신을 설레게 하는 기업, 역시나 저는 판다 주식 TV 운영을 하면서 바이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연관을 시켜서 썸네일을 제작했고요. 사실 주된 내용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시장을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썸네일 관련된 내용은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내용 요약하면서 그 관련된 내용 정리하는 것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스킵을 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늘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이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영상 다시 할 수 있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영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 종합지수가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 주 기준 하게 되면요. 2.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좋았던 이번 주 흐름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실적 호조에 따라서 4개월 기준했을 때 주간 최대 폭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나스닥 종합지수였습니다. 주 초반에 부진을 딛고서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던 나스닥 종합지수로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897.34포인트로서 이제 14,9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서 홍콩 쪽의 항생테크, 그렇게 뉴욕의 나스닥 지수와 연동성이 상당히 강한 항생테크를 한번 보게 되면요. 홍콩 증시는 13일과 14일에 이 이틀간 휴장을 했습니다. 14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가 이제 휴가라고 할 수 있는 국경절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매겨져 있는데요. 13일은 이 태풍이 온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휴장을 했다는 점, 그래서 연이틀 휴장을 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15일장에서는 전일 뉴욕 증시가 좋았던 흐름을 받으면서 상당히 좋게 1.92% 급등하면서 장을 마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11일 급등, 그 다음에 12일 급락해서 되돌림했던 그 장세였던 항생테크, 그 다음에 장 후반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주 단위로 했을 땐 1.81%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키운 채 마무리를 했던 항생테크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 달러 원 환율이 되겠습니다. 한번 주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붙여본 곳이고요. 이런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는 달러 원 환율 흐름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달러 약세 가운데 뉴욕 증시가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낸 것에 달러 원 환율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국의 개입이 있었던 것도 달러 원의 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부분이 국내 주식에도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에요. 다음 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한 점과 같이 연동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피는 달러 원 환율 하락이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서 이 3천선을 상회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12일 당시에는 1.35% 하락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2,900선을 지키는 것을 걱정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반전이 되면서 3,000선을 웃돈 가운데 이번 주 장을 마치게 된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두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위쪽은 뉴욕 쪽에 상장된 ADR, 그 다음에 이쪽은 홍콩 쪽에 상장이 된 2차 상장이 된 이 홍콩 쪽의 종목 주가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환율 기준했을 때 바이두의 뉴욕 한 주당 주가는 163.63달러를 달러 원 환율을 기준했을 때 19만 3,540원 수준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홍콩 쪽은요, 161 홍콩 달러인데 제가 1대8 액면 분할 적용했을 때 뉴욕과 비교하면은 19만 5,863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가끔씩 뉴욕 쪽과 홍콩 쪽의 주식 어느 쪽 주식을 사면 좋으냐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가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부분은 없지만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과 매매 상황에서 홍콩 쪽에서는 이 50주를 한 거래를 할 때 50주를 최소 단위로 해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시간대나 여러 가지 자신들이 매매할 때 있어서 편의 사항을 생각해서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한 가운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욕 쪽이 0.95% 상승. 그러니까 한 주 기준으로 하면 0.95% 상승했던 바이두의 주가 흐름. 그다음에 홍콩 쪽은 5.3% 상승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요. 그것은 이 뉴욕 쪽에서 주가가 하루 먼저 반영이 되고 그 다음 날 장에서 홍콩 쪽이 반영된다는 부분. 그래서 달러와 홍콩 달러가 서로 페그제를 통해서요. 이래 환율적으로 통화 가치가 서로 연동이 돼 있다는 점 등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적으로 해서 이 홍콩 쪽은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간의 연동성이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쪽의 장 흐름을 홍콩 쪽이 다음 날 받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홍콩 간의 주가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다만 영미권, 중화권 재료에 이중 노출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은 조금 이 종목을 투자하고 매매를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적용이 되는 이 중화권 테크주 가운데 이 바이두도 역시 적용이 되는 한 종목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요. 바이두 관련한 종목 소식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15일 오전 베이징시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정책 선행구 이 당국 측에서요. 무인화도로 그러니까 자율주행 도로 시험 테스트 관련한 정식 개방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이두와 포니.ai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샤오마지싱이라고 해서 뭐 중국명으로는 바이두, 샤오마지싱 량자지예라고 해서요. 이 자율주행을 대표하는 두 곳 업체가 최초로 이 자율주행 도로 테스트 관련한 면허증 15장을 획득했다는 단신이 전해졌습니다. 역시나 자율주행 부분에서 굉장히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바이두가 된다는 측면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단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소식은요, 바이두 루리우라고 해서 이것은 다르게 조금 편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물 흐르듯이 원활하게라는 해석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업이 지식자산 관리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 그 헤드라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붙은 내용을 이제 한번 해석해 보면요. 특정 기업만의 지식 지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두의 AI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전 산업 통틀어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섹터에 걸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기업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단신은요, 굉장히 짧게 붙은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이두의 두화수안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 그 상표가 이 두화산이라는 브랜드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 상표의 분류는 보니까 교육과 엔터 쪽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자로 이렇게 TN연차라고 해서 바이두가 운영하는 기업 정보 검색 이 사이트가 될 것인데 이 부분에서 10월 9일자로 이 두화수안이라는 것이 브랜드가 신청이 되어 있다는 소식 단신으로 한번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련된 소식은요. 최근 바이두 자율주행 사업부인 아폴로가 이 환흥이민 석탄 발전공사와 협력을 해서 이 아폴로 자율주행 탄광용 트럭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동화 작업 효율성이 이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이 탄광 운송 작업은 하루 24시간 쉼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이 자동화 과정이 가능해졌고
연속 작업 효율성 면에서는 심지어 사람들이 하는 작업 수행력을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소식을 마무리로 하면서 주요 중국권의 중화권의 소식들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한편 9월 한 달 동안의 중화권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의 공포감을 자극했던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 중국인민은행 관계자가 헝다 리스크는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China Evergrande spillover risks can be controlled, central bank says. Central Bank says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본문 중에 내용을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인민은행의 금융시장 부문 책임자인 이 저우란이라는 사람이 헝다그룹이 암암리의 문어발식 확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면서 사업 운영과 자금 조달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요. 그렇지만 각 금융기관들이 헝다그룹발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고 역시나 당국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역시나 당국자의 입장에서 이 어려운 문제들, 금융 시스템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이 당국자가 통제할 수 있다는 하나의 구두 개입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점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3일 그것도 쉰 것이라고 감각을 좀 잃었다는 부분, 그래서 발음이 좀 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용 자체적으로 보시면서 제가 감각을 찾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그리고 조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고 그렇게 썸네일이 나왔던 내용들 통해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조금이나마 연관성을 이제 붙여서 한번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헝다그룹과 백신 2차 접종 그렇게 붙였는데요. 보통은 지나갈지니 무탈하고 건강한 것이 최고라고 제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사실 헝다그룹 나올 때는 영미권은 중국이 조금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이 위기론을 나오면서 이 미국의 패권 지위를 노리지 않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그런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헝다그룹 사태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 전반적으로 가는 것을 내심 바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현재 이 헝다그룹 사태는 중국 당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영미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헝다 사태는 사실 수주 전에 이미 지나간 재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고요. 제가 백신 2차 접종 맞고서 거의 골로 갈 뻔한 수준까지 첫째 날은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2, 3일 지나니까 조금 괜찮아졌고 역시 평범하게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나 부귀 영화도 좋겠지만 하루하루 아주 열심히 살면서 건강한 것이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중국 당국발 정책 관련한 리스크는요,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은 그러한 중국 당국발 그런 충격 강도에서 시장은 상당히 적응된 상태이고, 양치기 소년이 왔다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공포 심리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어떤 리스크는 아니라는 점을 이제 시장에서도 컨센서스로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인터파크 조금 한번 저도 욕심을 부리면서 투자를 했었는데요.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아프고 보니까 그리고 시장적으로 해서 매각 관련한 이슈가 붙으면서요.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지분 일부 상당 부분을 인수한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도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 재료가 뉴스가 나오면서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반짝하면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정도 주가가 조금씩 계단 오름차순으로 이제 주가를 올리고 난 후에 그 당일날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날 주가가 급등했다가 그 매물을 이제 고점에서 털어내면서 기관이 정리를 했고요. 개인들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물리는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파크 손절 교훈에서 한 8%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매매 일지로 실수 반복을 방지하겠다. 매각 이슈는 소액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줄이겠다. 소문에 매수하고 뉴스에 매도하는 그런 공식화된 패턴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설정하고 단타가 됐든 스윙 매매를 하든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장기 투자자가 아닌 특정한 테마주로 해서 재료가 붙는 그런 이슈들은요.
그렇게 기준을 꼭 설정해서 자신만의 투자 관점에 따라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공포의 끝자락에 기회가 함께 하는데요. 여유롭게 인내하면서 좋은 종목 모아가는 투자가 사실은 굉장히 최적화된 투자 방법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네, 모더나 2차 접종한 당일날 근육통에 잠 못 들 때요. 옆에 켜둔 이 무한도전이 저에게는 ASMR로 들리는 경험을 하루 이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도전은 정말 다시 나오기 힘든 예능 프로, 저에게 있어서는 무한도전은 인생 예능, 인생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와 비슷한 또래라면은 상당히 동의할 것 같고요.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 자체가 단순히 사람을 웃겨주는 예능일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면서 여기에 출연진들이 자신들의 피와 열정, 땀을 담아서 만들어낸 굉장히 가치로운 이 프로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레슬링, 봅슬레이, 조정, 레이싱, 댄스 스포츠, 가요제, 명수는 12살, 6남매, 각종 추격전 등 이 다양한 컨셉의 기획은 물론이고요. 출연진 각자의 그 개성과 웃음에 대한 열정, 노력이 이에 덧붙여서 시대를 앞서간 자막 드립 등 이 초반에 자리를 잡지 못해서 폐지설이 돌던 그 시기를 잘 극복했던 이 장수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요. 우리나라 예능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것입니다. 네,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 산업 부문 전반에 걸쳐서 기업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을 무한도전을 생각하면서 역시 바이두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담아서 이걸 내용을 좀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무도의 진심인 편인 것 같고요. 채널명 자체가 판다 주식 TV입니다. 판다가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좀 더 파고 들어가는 성향이 강해서 역시 기업 자체를 보더라도 조금 더 파고들어서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채널보다는 조금 더 파고들어서 내용을 한번 다루고 보고 싶다 해서 판다라는 채널명을 단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도에 조금 더 진심인 편,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정신이 없을 때도 무도를 틀어놓고서 제 아픔을 조금 해소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개인적인 일정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구독자분들님과 공유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근데 모더나 2차 후유증 3일 동안 무도를 틀어놓고서 잠 못 드는 밤을 버텼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억지스럽긴 합니다. 무도가 국민 예능이 된 것처럼 이 바이두도 물론 중국 대표 기업이지만서도요. 밀어붙이고 있는 이 지금의 AI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중국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여기 영상에 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래도 무도가 본방하던 시절, 무도 본방 보는 토요일을 설레면서 기다렸던 시절이 참 그리운데요. 네, 미래를 상상하면서 설레고 기대감 가지게 하는 기업이 어떤 곳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바이두가 지금 주가로 볼 때는 지지부진하고 고점 $350 수준일 때 비교하면은 거의 반토막이 나서 주가가 힘을 상승 동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두는 이 무한도전이 우리나라 국내 예능 시장을 바꿔버린 게임 체인저가 된 것처럼 이 AI 시장 전반에 특히 중국 시장을 본토로 해서 이 중국 시장의 이 패러다임, 이 게임 자체를 바꿔버리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서 독과점 시장에서 과점 체제에서 상당히 시장 입지를 확립해가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이제 생각이 확신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의 자금이 생기며 모아가는 기업이 될 것이다. 여전히 이 가치를 보고 있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바이두에 대한 믿음은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미래를 상상하면 설레고 기대감 가지게 하는 기업이 어떤 곳인지 이런 질문을 먼저 하면서 투자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시장을 보기 위한 시장 동향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 꾸준하고 성실하게 시장을 공부하고 멘탈 관리를 하면서 이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과정 같고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극복하면서 그 과실, 그 엄청난 수익률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오래된 힘든 과정을 버틴 데 대한 인내의 이제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 잘 보내는 것 감사하는 하루 되셨으면 하고요.
제가 영상에 대해서 준비하는 감 잡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마다 끊기는 부분들, 제 이 방송의 특징은요, 조금 편집점이 없다는 부분. 그래서 어떤 이제 분들은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방송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양질의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너그럽게 계속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마음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그래도 중간에 뭐 여과 없이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투자를 한다는 거 어렵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모더나 2차 후유증 겪으면서 건강하게 평범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역시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너그러이 이 영상을 만드는 감 잡아가는 아주 초보자 유튜버 초보 유튜버 어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참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다음 영상부터 조금 더 이 원고를 준비하고 정제된 상황에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